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오늘 양대지수 1% 넘는 시원한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시장의 중심은 단 한 가지 키워드에 좀 쏠려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수익 봉투 안에 그 키워드 담겨 있고요. 나머지 두 가지 키워드들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부터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그 대표적인 키워드 GTC 2025에 대한 이야기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슈팅을 보면서 놀라신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밤 새벽부터 이어지는 GTC 2025에 대한 기대감 시장에서 바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레거시 반도체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반도체 종목들 저점을 딛고 이제 차곡차곡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번 주만큼은 GTC 2025 모멘텀을 제대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비교를 해봤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GTC 2025에 대해서는 확실히 더 실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기조연설 부분에서도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파이를 좀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부장단 그런 거 다 할 것 없이 오늘은 반도체 종목들 오름세를 보여줬는데 아쉬운 건 유리기판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탄력이 많이 위축된 부분도 체크할 수가 있었습니다. GTC 2025 어떤 모멘텀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건가? 이 시간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네, 화장품 종목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한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화장품에 좀 수출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잡히고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콜마 그룹주의 주가 탄력에 대해서 눈여겨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한국콜마가 수직 개월화를 통해서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콜마그룹 지주사인 콜마홀딩스가 최근 자회사인 콜마 UX의 지분을 100%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이 시장에서 바로 받아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콜마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렇게 지분 확보를 통해서 실적을 성장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연유라는 용기 화장품에 대해서 당시에 지분을 50%에서 60%로 늘리면서 실적 성장세를 보여준 적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 또 한 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K-뷰티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콜마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시죠. 네, 증권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 중에 압도적으로 방산과 반도체 종목들이 많았다면 눈에 띄는 종목이 미래에셋 증권이었는데요. 오늘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이 미래에셋 증권뿐만 아니라 증권 종목들 오늘 일제히 빨간불을 킨 종목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거래 대금이 대폭 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서 뉴욕 증시에 비해서 K 증시가 좀 잘 나가고 있다라는 점도 힘을 받고 있고요.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영향도 받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10가지 종목에서 110개로 확대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도 있다라는 보도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키워드 뜯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멘토님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들까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도와드릴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투자자문의 박성재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참 좋습니다. 이대로라면 이번 주도 참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빅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또 불안불안한 느낌은 여전히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오늘 시장 좋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저는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는 좀 바닥을 잡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오히려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미국 시장이 지난주 그 셧다운 우려가 조금 완화됐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주말 사이 미국 증시는 좀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GTC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주들도 오늘 강세를 보였고, 그쵸. 특히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시장을 또 삼성전자가 또 많이 올랐거든요 오늘. 그래서 시장을 조금 이끌었다, 지수 견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실 오늘 뭐 증권주나 반도체주들이 또 방산주도 강세를 보였는데, 뭐 이제 엔터주라든지 그리고 이제 화장품주들 중에서도 일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시장을 좀 그동안에 억눌렀었던 그 대표적인 악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관세입니다. 관세. 근데 관세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미 시장에서는 반영될 만큼 반영됐고 주춤하고 있으니까 시장에 조금 반등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정부의 임시 예산안에 서명을 했었다라는 것도 당분간 좀 6개월간은 조금 추가적인 우려는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그 헌재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든 간에 사실 부담스러웠었던 재료예요. 일정이 지나가는 겁니다. 부담스러운 이 일정이 드디어 지나간다라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조금 환호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매크로적으로도 그렇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헌재 이슈까지 지나간다는 거, 판결 내용이 지나간다는 것 자체도 어쨌든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조금 해소하는 측면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피 지수도 뭐 21선을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나와줬거든요. 삼성전자도 유의미한 구간에서의 어떤 상승이 나와줬고,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조금 단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다. 다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입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 입을 주목하지 않으면 사실 이유도 모르고 갑자기 어느 날 빠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시장에서 대응을 할 때 어떤 펀더멘탈을 보고 대응을 하기보다는 조금 단편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좀 시장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중장기 투자, 장기 투자 하는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의 어떤 변동성은 언제든지 키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옥석 가리기에 조금 더 집중하자, 종목에 집중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조금 힘든 시장인데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도 제가 강의를 통해서 잠시 후에 지표도 나눠드리고 그 강의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 스마트머니 기법으로 발굴해낸 또 이제 공략주까지 방송 말미에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자체가 21선을 타고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상방으로서의 돌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라는 늘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담받아 보시는 게 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GTC 2025입니다. 이번 주에 다 꽉 차 있죠.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일 젠스낭 CEO의 연설이 있고요. 예. 기조연설에 모든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아무래도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밀렸다 보니까 특히나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도 이 반도체 종목들이 어떤 향방을 그려낼 것일까 좀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우리는 어떤 포인트들을 주목하면 좋은 건지 한번 이야기 풀어주시죠. 우선 작년 생각해보면 올해도 조금 좋게 시장에서 좀 반영을 하지 않을까. AI 컨퍼런스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어떤 행사거든요. GTC 2025에서. 어쨌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우선 여기에 또 이제 가서 이제 참여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삼성전자가 그래서 121선을 또 돌파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여러 의미로 조금 크다라고 보고 투자자들의 어떤 자신감이 저는 붙었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대량 매수가 나오고 선물 순매수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긍정적으로 봐요. HBM이라든지 SSD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컨퍼런스에 전시가 된다라고 하죠. 어쨌든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 지금 이제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글로벌 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CEO는 젠스당 CEO입니다. 젠스당 CEO의 말씀해 주셨다시피 기조연설이 18일이니까 현지 시간으로 18일이니까 내일 밤 정도가 될 겁니다. 이때 기조연설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그 루머가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블랙엘의 다음 GPU, 차세대 GPU인 루빈을 공개할 수도 있다. 이거 되게 일각에서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만약 공개를 하게 됐을 경우 저는 이제 사실 가능성이 많이 적다고 보는데 공개를 하게 되면 반도체 업종들이 굉장히 또 세게 날아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원래는 2026년에 출시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일각에서 지금 최근 개발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다라는 루머가 계속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올해 하반기 때부터 바로 판매가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나오는지 여부를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또 최근에 그 반도체 낸드 가격 인상에 대한 이야기 그것도 4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에서 삼성전자를 재방문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올해 이제 이번 달 3월 26일에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은 대표 반도체 기업들 중에 가장 먼저 분기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그 분기에 반도체 업종의 어떤 컨센서스 역할을 해주는 그 실적 지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발표 내용들을 앞두고 낸드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반도체 업황이 지금 바닥을 잡았나라는 어떤 그 생각을 해주게 하는 거고 계속해서 좋은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반도체 모멘텀의 시장에서 조금 많이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어떤 GTC만 가지고 볼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 셧다운 우려가 완화가 됐다라는 점, 그리고 국내에서는 국내 시장 자체의 시가총액 비중이 반도체 업종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리스크 해소로 인해서 시장이 바닥에서 다시 올라갈 때는 반도체 업종이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 시장도 과대 낙폭이 컸거든요. 네. 근데 엔비디아를 필두로 만약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국내 반도체 업종들이 강할 수 있다라는 점, 생성용 AI에 대한 시장이 계속 확대된다라는 점, 글로벌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닥을 잡았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반도체 업종의 단기적인 센티멘트도 좀 강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다. 그래서 저는 3월만큼은 반도체 업종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는 꼭 하나 정도는 좀 들고 가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GTC 2025에 대한 이야기 챙겨봤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주시긴 했는데 사실 GTC 2025에서 눈여겨볼 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AI, 자율주행 로봇, 뭐 많은 모멘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멘토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또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섹터들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뭐 제가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잘 됐으면 좋겠는 양자 것은 컴퓨팅?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그래요? 반도체랑 자율주행이 조금 네. 잘 됐으면 개인적으로 하는데 다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항상 드리는 게 AI 모멘텀으로 우리 시장에서 가장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 반도체예요. 근데 이제 당연히 로봇이랑 양자도 같이 좀 엮여가는 경향이 워낙 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편적으로 그냥 네. 반도체라고 묶어 이야기를 했지만 로봇주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주가 레벨업의 기간이다. 그러니까 그쵸.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상황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이슈가 나올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규제 완화라든지 그런 부분들 차원에서 나올 내용들도 충분히 있고요. 이번 GTC로 인해서 양자 컴퓨터 관련돼서도 일시적으로 수급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서 지금 주목하는 것은 아무래도 반도체. 지수 자체도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국면이다 보니까 반도체에 조금 더 수급이 많이 몰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GTC 2025에 대한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이번 주 동안 계속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소식이 나올 때마다 대응할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반드시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내용들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장품 종목들 한번 챙겨보도록 할 텐데 K뷰티에 대한
대한 인기가 늘어나고 아무래도 방한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국에서 쓰고 있는 카드의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보도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건 한국콜마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예,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은지 K뷰티의 인기는 작년보다는 살짝 시들시들한 것 같거든요. 주가상으로는. 예. 어떤 위치일까요? K뷰티 쪽 자체가 작년에 어떤 그 강력한 퍼포먼스를 그대로 보여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다소 완만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은 좀 변함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콜마홀딩스가 오늘 상한가를 간 그 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 이제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인 달튼 인베스트먼트가 오늘 그 이제 어떤 그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그 주식도 늘렸고요. 게다가 이제 보유 목적을 조금 변경했다라는 점에서 사실 크게 좀 이슈가 있었거든요. 최근에 그 5.06% 정도 사실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14일 공시를 보면은 23만 주를 추가 매입을 해서 5.86% 정도로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그 보유를 더 양을 늘렸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유 목적 자체를 단순 투자에서 경영권에 대한 참여 목적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이슈가 되면서 상한가로 좀 갈 수 있었던 네. 이유가 된 거고 업무 집행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해가지고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지분까지 늘리고 경영권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겠다 호재죠. 근데 3월 31일에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때부터 어떤 본격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발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3월 30일이라는 딱 그 날짜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어떤 모멘텀도 확 살아나게 되는 거고 일단 그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관여한다라는 것 자체가 주주 이익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부상시켜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호재로 인식하는 경향들이 많고요. 오늘 물론 자회사인 어떤 한국 콜마 B&H 같은 경우도 오늘 좀 꽤 급등이 나왔고요. 그쵸. 다만 지배 구조의 어떤 지분율상 한국 콜마는 많이 못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요 어떤 자회사인 이제 B&H는 많이 올라갔지만 지금 어쨌든 오늘 올라간 것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이 행동주의 펀드 기대감 때문이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는 다른 계열사들보다는 대장주인 콜마 홀딩스 정도까지만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도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K뷰티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실제로 외국인 방문객들 중에서 11%나 한국에 대한 K뷰티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을 스킨케어나 이런 것들을 사간다라고 해요. 2022년도가 이게 9.4%였는데 1.6%가 늘어나가지고 한국 K뷰티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수요가 조금 더 증가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제로 어떤 나오고 있는 뭐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한국을 방문했었던 그 방문객들 중에 5명 중에 1명은 스킨케어 및 K뷰티에 대한 어떤 화장품 제품들을 구매를 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비자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지금 특정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지금 해외 여행의 트렌드인데 가장 거기서 예시로 든 게 뭐냐면 K뷰티랑 두바이 초콜릿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정말로 그 큰 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화장품 수출이 급격하게 작년 1분기부터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뿐만 아니고 또 미용기기 쪽에서도 외형 확장을 이제 계속해서 동남아시아 쪽으로도 시장을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K뷰티 테마 자체는 저는 되게 성장세가 당분간 꺾이지 않고 완만하게 계속 우상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부양책 기대감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 이야기 오늘 다시 나왔는데 소비를 증진하기 위한 데 더 포커스가 맞춰질 것이기 때문에 엔터주라든지 또 한한령 기대감까지도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화장품주들은 조금 많이 빠지면 시장 여파로 많이 빠지면 그냥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그냥 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화장품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수익 봉투의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 종목들 한번 주목을 해봤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리스트 중에서 미래에셋증권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니까 증권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켰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레포트도 발간이 된 게 이제 넥스트레이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고 오늘부터 110개 종목으로 늘어나기 맞습니다. 때문에 거래 대금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증권 종목들을 주목해보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쪽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거래의 총량이 바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조금 좋게 볼 것 같은데 넥스트레이드 관련된 내용 때문에 증권주가 올랐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어쨌든 유가증권에서 55종목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 55종목 정도가 이제 거래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3월 24일이 되면 3단계입니다. 이때부터 350개 종목인데 이때 이제 시장의 대장주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넥스트레이드에서 그쵸. 거래를 하기 시작하고 3월 31일부터 800종목 지금까지 공개된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넥스트레이드의 장점이 뭐냐면 사실 그 미국에서도 11%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호주는 20%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거고 네. 거래 대금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8시에서 8시까지 거래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좀 조금 신중함이 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게 개인 주식 트레이더 분들 중에서는 이거 불만을 표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수급이 좀 분산될 수 있다. 전날에 어떤 시간에서 어떤 뉴스를 띄우고 올라가는 경우나 그 이후에 뉴스를 띄우거나 그래서 전날 3시 30분에 장을 마감하면 다음날 미국 증시가 끝나고 나서 아침이 됐을 때 매수를 결정한 사람과 매도를 결정한 사람, 이 의사들이 같이 몰리면서 한 번에 오전에 거래량이 크게 터져서 그 수급을 이용해서 거래를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조금 분산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할 수 있고 중간가가 거래라든지 혹은 이제 스톱 지정가라든지 이런 손절 가격까지 갔을 때 주문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조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주가 오른 것은 이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도 있겠지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3월에 계절성으로 좀 가는 경우가 있어요. 미래에셋증권 이야기를 하셨는데 작년 3월도 그렇고 재작년 3월도 그렇고 계절성으로 조금 오른 경향들이 있습니다. 증권사들의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부각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항상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있어요. 이제 이게 조기 대선이 될지 안 될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밸류업에 대한 그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시장도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고요. 시장이 지금은 바닥이다라는 기대감까지 같이 겹쳐지면서 이런 것들이 오늘 증권주도 강세를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증권주들보다는 차라리 좀 반도체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증권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는 챙겨봤는데 넥스트레이드 관련해서 질문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좀 해프닝이 있었던 게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희 뉴스 기사에서도 상한가에 좀 너무 놀라지 말아라. 오늘 대표적인 종목이 심텍과 포스코, 엠텍이 상한가로 출발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쭉 밀리면서 이거 뭐야? 이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장이 끝나고 나니까 이 넥스트레이드 효과였다라고 보고 있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해프닝이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근데 이게 일봉 차트상 보면은 되게 이거 고점에서 이게 차익 매물 나와서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실제로 분봉으로 놓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거래가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전에 워낙에 아직 그 활발하게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어떤 뭐 몇 주 거래가 됐다라는 것만으로 그런 어떤 조금 거래 가격이 조금 왜곡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뭐 증권사별로 이걸 수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그런 것 부분에 조금 놀라지 않고 좀 거래량을 먼저 확인을 해보는 습관이 당분간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증권 종목들 그리고 넥스트레이드 관련된 혼선에 대한 이야기까지 풀어봤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은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장의 주인공 단연 반도체였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으로 5,400억 원을 또 담아가기도 했는데요. 또 오늘 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1위 종목으로 삼성전자를 또 담아가기도 했습니다. 이 덕분에 오늘 코스피 2,600선 탈환에 성공한 2,610선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743선에서 빨간불 켜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 수급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담아갔었던 종목입니다. 네, 결국에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선택했던 종목은 조선, 방산, 반도체였습니다. 가장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5.39%의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죠. 오늘 관련된 종목들 반도체 업종으로의 수급이 강하게 또 유입이 됐습니다. 이 엔비디아 GTC 2025에 대한 기대감, 이 모멘텀이 유효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지만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까지 겹쳐지게 되면서 반도체 소부장 업종으로까지의 온기가 또 불어넣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삼성전자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이름 올리게 되면서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또 유입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관에서도 오늘 1등 종목으로 삼성전자를 또 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한국항공우주 등의 방산업종 그리고 조선주들까지도 오늘 또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여전히 이 미국 신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대표주로 또 거론이 되면서 이에 따라 계속된 매수세가 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쓰기도 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에서 또 동반으로 담아갔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매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가장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 4.30%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기아, 하나비전, LG에너지솔루션과 KB금융이 오늘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출회가 됐습니다. 다음 기관에서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기관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함께 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투톱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는 2%의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엔 0.73%의 그래도 빨간불 켜면서 장 마감하게 됐습니다. 오늘 현대로템도 신고가를 썼습니다. 오늘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됨에 따라 7.28%의 상승세로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째 기관에서 강하게 담아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HD 현대일렉트릭도 6.06%의 상승세 그리고 네이버까지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세도 함께 보시죠. 네, CK솔루션 25.07%의 급상승세를 보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기관과 외인이 동반으로 매도세를 출회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오늘 급락세를 또 보이고 있는데 2월 24일부터 그러니까 2월 말부터 기관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강한 매도세를 출회하고 있습니다. 무려 2거래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강한 매도세를 출회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더존비즈원,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까지 오늘 기관의 강한 매도세가 출회가 됐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코스닥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담아갔었던 종목군 단연 반도체 업종들이었습니다. 먼저 가장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는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에 20.20%의 급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종목 오늘 또 신고가를 또 썼습니다. 그리고 로보티즈, 휴젤, 이오테크닉스, 주성 엔지니어링 등의 반도체 소부장 업종으로의 강한 매수세도 유입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순매도 상위 종목으로 또 BHI 7.47%, 원전의 강한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습니다.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알테오젠, 에코프로, 고영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던 종목군 대부분이 반도체 소부장 업종들이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는 에코프로 0.17%의 상승세로 오늘 장을 마감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동진세미캠, 리노고머, 코미코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매도 종목으로는 오늘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팔았지만 오늘 알테오젠 흐름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12.12%의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에코프로 BM, 보로노이, 휴젤, HLB까지 오늘 기관의 강한 매도세가 출회가 됐습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예, 최근에 또 시장이 좋아지려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또 언제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옥석을 가려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기법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자, 언제나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스마트 머니 기법을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한 지 거의 한 3달 반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저는 그 기간 동안에 이 기법의 효용성을 증명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기법이냐? 똑똑한 돈을 잡아내는 기법이다라고 해서 스마트 머니 기법이에요. 어떤 돈이 똑똑한 돈이죠?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자금이 아닌 개인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아직 제공받지 못한 정보와 재료를 미리 알 수 있는 주포들이 저점에서 매집할 때 들어오는 돈을 똑똑한 돈, 스마트 머니라고 합니다. 당연히 뉴스보다 먼저 이 돈이 들어오겠죠. 그럼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 돈을 어떻게 잡아내느냐?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신호가 포착되면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아주 간단한 기법이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그럼 제가 만든 신호가 뉴스 전에 모든 매집 물량들을 다 잡아낼 수 있는 거냐? 그렇게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 방송을 몇 번 보신 분들은 다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만든 이 신호가 뜨고 나서 그 이후부터 흐름이 바뀌죠. 제가 통계적으로 되게 낮은 표준 편차를 압축해서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간에 주가가 크게 올라갔었던 주식들을요, 제가 단연간의 데이터를 모아놓고 저점에서 어떤 매집의 공통점이 있는지를 압축해서 추출해내는 신호가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잘 맞아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매매 포인트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딱 이 말씀을 꼭 항상 드리는데요. 좋은 기법과 그렇지 않은 기법은 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익성인데요. 되게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수익성은 승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패턴에 굉장히 많이 집착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일정 패턴이 나오다가 이후에 하락할 확률보다 상승할 확률이 더 높다면 이거에 이게 수익성이 좋은 기법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기법을 그대로 가져다가 매매에 활용을 하세요. 근데 어때요? 현실은 똑같이 마이너스입니다. 왜 그러냐면 승률이 아니고 중요한 건 사실 손익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0종목 중에 7, 8종목을 이겨요. 표면상 좋죠. 근데 7, 8종목 이길 때 플러스 2, 3%로 이기다가 2, 3번 졌을 때 마이너스 10%로 진다면 이거 정말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손실 확정을 했을 때 손실 폭보다 수익 확정을 했을 때 수익 폭이 더 크다면 이거는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지만 수익성이 좋은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스마트 머니 기법은 승률도 좋지만 손익비가 매우 좋은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간단해야 돼요. 1번의 조건이 충족한다 하더라도 매매 방법론 자체가 복잡해버리면 매매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어떻게 돼요? 실수할 빈도도 덩달아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매 포인트 하나씩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얼마나 간단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호가 포착되면 특정한 상황이 나왔을 때 잡기만 하면 돼요. 자, 신호는 일봉 차트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호 잠시 후에 신청해 주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전부 다 보내드립니다. 신호가 포착된 날을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이다 라고 항상 이야기 드려요. 실제로 이 신호가 포착되면 포착된 순간부터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포착일 이전보다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포착일 하루 만에, 시작일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시작을 했으면 그 이후부터 매집을 더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포착일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후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서 매수를 하느냐? 포착 후 조정 시 기준봉 저점. 무슨 말이냐면 일봉 차트, 신호 포착일 일봉 차트 캔들 저점 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저점 매수 방법이라서 좋을 수 있는데 기회를 안 주고 바로 가는 경우들이 워낙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혹은 나중에 포착일 고점, 당일 고점 윗꼬리 캔들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것도 너무 복잡하다, 쉽다면서 나 이것도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딱 요 방법만 기억하세요. 신호 포착일이 있잖아요.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이후에 정말로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이게 추가 매집을 하는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바로 주가 위치와 상관없이 매수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바로 늘어나지 않아요? 그럼 우선 보류를 했다가 추후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손익비 제가 말씀드렸죠. 손절 추세선도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손절 추세선 이탈하면 정리를 하면 됩니다. 요 방법만 숙지해서 거래를 하시면 손익비가 좋은 기법이 된다. 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한번 예시 종목을 통해서 설명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종목은 결과론적인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스마트머니 기법으로 매번 방송마다 방송 말미에 공략주 소개해 드리거든요. 요 기법으로 잡아낸 한번 방송 돌려보면서 그 종목들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리뷰, 제가 추천드렸었던 종목들 리뷰 종목도 3종목이나 있어요. 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확인을 해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기법이구나 라고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연말에 굉장한 뉴스가 떴죠. 삼성 로보틱스로 이제는 전환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35% 지분 인수를 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지분과 합쳐서 무려 58.62% 대주주가 되어버려요. 삼성전자 자회사가 됐습니다. 자, 스마트머니 기법 제가 뭐라 그랬죠? 뉴스나 공시가 나오기 전에 요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자금을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한번 보세요. 양수도 계약 체결이 뭐예요? 양사 간의 합의가 체결되고 공시되고 그 다음에 뉴스로 전달되죠. 즉 우리는 공시가 된 날 알 수 있지만 실제로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언제부터 알 수 있어요? 합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주포는 회사 내부 관계자냐? 함부로 그렇게 특정하진 않습니다. 단순한 이해관계자일 가능성이 더 높고요. 그들의 가족, 친척, 지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우리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마트머니 신호가 먼저 잡아내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차트 보겠습니다. 자, 보면 상한가 갔어요. 점상한가입니다. 점상한가. 점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날. 그죠? 이제 올해 첫 거래입니다. 올해 첫 거래일에. 자, 근데 스마트머니 신호는 그 이전에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시죠? 그 이전에 2번이나 포착을 해줬어요. 11월 7일, 12월 24일에 포착을 해줬습니다. 자, 최초 포착일 당연히 뭐겠어요? 매집의 시작일이다. 포착일 이전엔 거래량이 몇 개월 동안 없습니다. 포착일 직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하면 어떻게 돼요?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고 급등 랠리가 나오는 동안에 손절 추세선, 노란 추세선을 깨지 않고 올라갑니다. 몇 퍼센트? 200% 넘게 올라갑니다. 자, 거래량이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 정확하게 안 보이시죠? 이쪽 거래량이 너무 커서 그래요. 그러면은 요 부분까지만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포착일 이전에 거래량 없잖아요. 포착일 직후부터 정말 늘어난다고요. 포착일 다음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상한가를 딱딱 갔을 때 이제 수익 실현을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스마트머니 기법 무료로 제가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 종목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슷해요. 이제 성격이 비슷합니다. 9,100억 규모의 기술 이전 체결, 빅파마 기업인 일라이릴리의 기술 이전 규모, 이제 대단한 규모의 기술 이전을 체결을 하는데 당연히 양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체결이 되고 공시가 되는 거겠죠. 즉 내부자 정보가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확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머니 신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상한가 같습니다. 스마트머니 신호가 뜨고 나서 일주일 뒤에 기술 이전 9,100억 규모의 기술 이전 체결 공시가 나오고 점 상한가, 그 다음날도 점 상한가, 그 다음날은 상한가 3연상을 올라가게 돼요. 스마트머니 신호는 3연상 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딱 잡아내줍니다. 자, 보세요. 스마트머니 신호가 뜨기 전에는 몇 개월 동안, 2개월 동안 거래량도 없이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신호가 딱 뜨자마자 방향성을 돌리죠. 거래량도 이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뭐예요? 포착일로부터 뉴스가 나오기 전에 요 날은 매집의 시작이고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 늘어날 때 매수하면 뉴스가 나오면서 3연상을 올라갑니다. 손절 추세선은 지금도 깨지 않았죠. 자, 아무리 좋은 예시 종목으로 설명을 드려도 요 기법을 통해서 공략주로 제가 아무리 증명을 드려도 제 말 믿지 마시고요.
보이는 것만 딱 믿으세요. 제 말 믿지 마세요. 제가 이 기법 PDF 파일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냥 보내드릴 테니까 직접 검증하고 검증된 만큼만 믿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채팅창에 저도 스마트 머니 기법 신청합니다 남겨주시면 선착순으로 다 드린다고 하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그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 포착된 종목들의 수익률부터 확인하고 가시죠. 탑5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상단에 있는 종목 한화오션이 139%가 넘는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로보티즈와 HFR 100% 넘는 수익률, 나머지 종목들도 놀라운 수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리뷰 종목은요. 파이버 프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고가 종목들 중에서 특징이 방산 종목들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에는 드론 쪽으로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종목인데 3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더 갈 거라고 보고요. 조선 방산 이야기는 입 아프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2.0 시대에 계속 갈 수 있다.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이제 공매도 재개가 되고 하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기회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이제 미국이 당연히 이제 중국에 대한 그 드론 기술 규제를 검토한다라는 소식 당연히 정해졌고 당연히 규제하겠죠. 당연히 역수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국방 기술에 대한 어떤 그 2027년까지 3조 이상의 투자를 한다라는 거, 또 이제 브로드컴과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 상용화를 추진한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좀 호재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더 갈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는 방산주들 잘 볼 때, 특히 중소형 종목들 잘 볼 때는 드론 관련 종목들 특히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기 전에 녹색 기둥 표시가 스마트 머니 신호예요. 신호가 뜨기 전에는 이게 작년 11월 차트부터 가져왔는데 추세가 하락을 하다가 신호가 뜨자마자 방향성이 돌아 올라가고 거래량이 어때요? 바로 늘어나잖아요. 자, 포착일 다음에 거래량이 늘어나면 매수하면은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서 한 번씩 급등이 나온다라는 거. 동일한 노식대로 간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제 다음 목표가도 제가 설정을 해드려야겠죠. 다음 목표가는 제가 이제 그 3차 목표가 기준이 8,000원이었는데 다음 목표가는 제가 10,000원까지 올려서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버 프로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도 여전히 갈 곳이 멀다라는 점 이야기해 주시면서 4차 목표가로는 10,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차 목표가 넘긴 상황인데 지금 들어가는 건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사실상 추가적으로 좀 들어가고 싶으면 아직 좀 기회를 못 잡으신 분들은 조금 7,500원 밑에서 잡거나 혹은 이제 공매도 재개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나서 사실 그때 방산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좀 투시 마카로 그렇죠. 밀릴 가능성이 네. 있거든요. 그때를 조금 기회로 삼아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매도의 타겟이 방산 종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짚어주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정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라라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파이버 프로 관심이 가신다면 조정이 나올 때 7,500원 밑단에서 잡아보시기를 추천해 주셨고요. 4차 목표가 10,000원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리뷰 종목 한국항공우주 살펴볼게요. 사실 방산 종목들 중에서 가장 늦게 올랐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최근에 주가 흐름 보면은 이게 늦게 시작해서 그런지 탄력이 더 붙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점 기준으로 해서 지금 2배까지 한 3,000원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말씀드렸지만 좋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이야기할 때도 사실 이제 가장 등락률들을 제가 좀 비교를 해드렸었어요. 그때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과 그 등락률 비교를 딱 제가 표를 갖고 와서 그때 당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3월 4일 방송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가 제일 늦게 올라가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물론 이게 이 종목이 올라가면 피날레다라고 말은 했지만 저는 그때 반대로 스마트머니 신호에도 포착됐고 가장 많이 못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 대비해서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때 대비해서 방산주들 중에 그쵸. 가장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스마트머니 신호를 조금 한번 잘 받아서 잘 이용을 해보시면 좋다라는 말씀드리고 네. 싶고 드론쇼 코리아에서 무인기 모델을 공개를 했고요. 다들 아시지만 지금 EU에서 군비 증강 이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관여가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리하게 사실상 어떤 이제 그 군비를 더 증강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려왔어요. 차트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 11월부터 쭉 하락해 왔죠. 작년 11월부터 쭉 하락해 오다가 스마트머니 신호가 2월 12일에 뜨면서 바닥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요. 신호가 뜨고 거래량 늘어나죠. 그럼 매수. 그 다음에 기다리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상승이. 제가 요 종목 피날레가 아니고 시작이다 말씀을 그때 드렸었던 이유가 신호가 뜨고 거래량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다음 목표가는 제가 11만 원까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살펴봤습니다. 11만 원까지 제시가 됐는데 사실 오늘 들고 오신 추천 종목이 이 종목이랑 연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살펴보시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리뷰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죠. 하나오션 살펴볼 텐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리뷰 시간에도 참 이야기를 많이 했고 저희가 수익 봉투 시간에도 참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오션 눌리면 다시 가고 눌리면 다시 가고 있는데 역시나 10만 원까지 그대로 홀딩이고 이것도 보수적인 전략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오늘도 똑같은 의견이시죠? 예, 여전히 저는 똑같이 말씀드리고요. 보수적으로 잡아드린 게 최종 목표가 10만 원입니다. 근데 10만 원 이상으로 저는 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수익 제가 이제 매수 가는 가격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부터 뭐 139% 시세가 나왔는데 그 이상으로 저는 지금도 여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조선주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12월부터 계속 드렸던 것 같고 동사는 이제 그 최근에 공급 계약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국내 최초로 미국 해군 MRO 사업 완료 소식도 있고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고요. MOU도 이제 조선 3사 중에서 대표적인 3사 중에서도 가장 많은 MOU를 맺고 있고 잠수정 기술 공급 계약도 지금 계속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좋은 만큼 조정이 거의 없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조정은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을 차트만 봐도 알 수 있고 스마트머니 신호가 뜨기 전에 하락이었지만 뜨고 나서 거래량 늘어날 때 제가 이제 12월 23일에 이제 스마트머니 신호가 뜨고 바로 거래량이 늘어나서 12월 26일에 공략주를 소개를 드리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이 신호를 이제 물론 이 공략주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호를 직접 받아가셔서 직접 이용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더 먼저 잡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신호 무료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 제발 받아가셔서 검증 한번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무료로 드린다고 합니다.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멘토님의 열정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선착순으로 드린다고 하니까 늦게 온다고 해서 좀 화내시지 마시고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앞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한국항공우주랑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방산 종목들 어떤 종목을 담아봐야 될까 모르셨던 분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일까요? 예, 포인트 너무 잘 잡아주셨어요. 네. 한국항공우주가 그때도 피날레 아니냐라고 그쵸. 했는데 그 다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제노코입니다. 네, 제노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방산 종목들에 비해서 좀 사이즈는 작잖아요. 그런 만큼 탄력도가 더욱더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드는데 이 종목은 어떤 포인트들 짚어주실까요? 예, 우선 제가 준비한 내용을 하나씩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흥국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최근에 올렸어요. 24,000원으로 기존 대비 25%나 상향 조정을 했고요. 결국에 이제 항공전자, 방위산업 관련해서 핵심 부품까지 독보적인 기술력을 동사가 가지고 있기도 하고 한국항공우주랑 지금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작년 11월에요. 이 주식 양수도 계약을 통해서 이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앞에서 제가 예시 종목 설명드렸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례 이야기 드렸잖아요. 한국항공우주가 동사의 지분, 최종 지분 지금 41%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3월에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의 자회사가 되는 제노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수를 할 만큼의 어떤 기술력이 좀 중요한 기술력을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제노코 같은 경우 현재 수주 잔고 중에 400억 원 이상을 올해 단기 매출로 인식할 예정이고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4분기 때 흑자 전환했거든요. 추가적으로 매출이 더해지면 2025년에 올해는 최대 매출을 경신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카이의 이제 핵심 개설사가 될 수 있다. 한국항공우주가 중대형 발사체 기술을 유일하게 보유 중인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동사의 이 한국항공우주의 핵심 이제 계열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전자부품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해서 국산화를 선도할 기업으로 조금 성장할 것이다. 여기에 이제 동사의 기대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군 위성통신체계 3 사업 추진 기본 전략안을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 EMP 공격에 대한 방호 기능을 확보하고 전송 속도가 향상된 지상부 단말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연구개발 양산까지 약 3조 이상의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예, 근데 동사가 이나시스 2호 위성의 자세 및 중계기를 관리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혜를 크게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동사는 EMP 방호 차폐 기술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고 또 국내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의 지분 확보해서 자회사로 변모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올해는 이제 실적, 영업이익적으로도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흑자 전환이 하는 해는 가장 주가가 크게 올라갈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합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스마트 머니 신호가 최근에 떴어요. 2월 11일입니다. 2월 11일에 포착이 되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저는 이 한국항공우주처럼 따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정말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말씀드려보자면 내일 시초가 이하 매수 의견 드리고요. 1차 목표가 23,000원, 손절가 17,0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놓고 살펴봤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종목인데 한국항공우주가 픽한 종목인 만큼 더욱더 관심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산 종목들 내 포트폴리오에 없어서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한국항공우주가 뒤늦게 슈팅을 보여준 것처럼 이 종목에 대해서도 기대감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놓고 내일 2길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서 목표가로는 23,000원, 손절가 17,000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 포착을 통해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저희 투자자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